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서 저희가 이제 채용 설명회, 기업 소개라든지 채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좀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우리은행 소개, 우리은행 기업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는 채용 프로세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 멘트, 그다음에 Q&A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채용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꼭 우리은행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저희가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고 본격적인 채용 설명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금융. 그 금융을 이끄는 것은 은행. 우리나라의 은행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1890년대 후반, 근대화를 꿈꾸던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으로 일본 상인들과 외국계 은행들이 점점 조선의 상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조선 상인들은 돈을 쉽게 빌리고 쓸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을 원활하게 융통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근본이 된다는 임금님의 생각은 백성을 위한 은행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우리은행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빚을 지게 했고,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채보상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중심에도 우리의 은행이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은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 일어나 국민들은 결국 부산까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은행은 임시본부를 만들어 항상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휴전 이후,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때,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은행은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현대식 금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최초의 숙녀 금고를 개설하여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앞장섰습니다.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를 이루어낸 60, 70년대, 우리은행은 다양한 저축을 개발하고 중화학 공업을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든든한 힘이 되며 금융 리더로 앞장서 왔습니다. 눈부신 속도의 경제 발전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었던 우리은행. 이제는 한 발 앞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네, 영상 잘 보셨죠? 우리은행은 대한천인은행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천인은행은 고종황제께서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후에 일본의 자금 수탈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금 융통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한 우리은행, 우리나라 민족 정통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후에 상업은행이라든지 상업은행으로 저희가 상호명을 변경을 하고 이제 한빛은행 합병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은행으로 좀 흘러왔습니다. 우리은행이 한눈에 보는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2,372만 명께서 거래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해외 네트워크는 223개 국가에서 452개 네트워크를 저희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15,200명 정도의 임직원들께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전국에 860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개 국가에서 총 452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GLP라고 해외 파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 외에 그 지역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고 싶은 만약에 그 의지가 있으시고 원하신다면은 네, 은행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지원하셔가지고서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많이들 이제 연봉을 많이들 따지고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직장을 선택을 했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그 문화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은행을 그 회사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선택을 고려하는 게 워라밸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야근이 좀 많았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분들의 이제 그 워라밸이 이제 근무 여건이 많이들 좋아지셨고요. 제가 이제 우리은행에서 가장 그 손꼽하게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우리은행은 기회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내부 CD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오셔가지고서 나는 디지털 업무를 해보고 싶다, IB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 교육을 들으시고 공모제도를 통해가지고서 해당 그 부서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유연근무제도라든지 육아휴직제도, 그 다음에 자기개발 및 이제 학자금 지원, 이제 복지카드, 휴가제도 이런 다양한 그런 복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우리은행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상이라는 이제 핵심 가치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각 은행들 모든 회사들이 이제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인재상은 올바른 품성을 가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최고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이 인재상을 선정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그 문구마다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를 지원을 하실 때 이 부분들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이라는 4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아마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것 같은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이 9월 23일 내일 18시까지니까 지원자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은행에 맞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을 할 때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필기시험,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 발표를 통해서 이제 지원자분들을 이제 선발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인 저희가 그 참고하셔가지고서 우리은행 지원하실 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 전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전형 단계별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을 할 때는 이제 학교 성적이라든지 어학 성적 같은 이제 점수들을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 자격증을 우대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학교 생활하시면서 은행을 지원을 하시면서 이제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이라 하시면은 지원자분들께서도 많이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많이 준비하시는 자격증들 꼭 준비를 하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서류 전형을 할 때는 이제 그 입행 지원서 작성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실 점이 그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것 자기소개서 이러실 때 많이들 이제 실수들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불이익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챙기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은행 채용을 담당을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지원서 작성을 하실 때 본인의 학점이라든지 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이 정보를 오입력을 하셔가지고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꼭 이제 그 최종 제출하시기 전까지 본인이 입력하신 정보들이 맞는지 이제 꼭 그 증빙 자료랑 그 내용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에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NCS 직업 기초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금융, 일반 상식, 직무 역량 이런 분야들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좀 다르게 최근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분들이 이제 부문별로 저희가 선발을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문별로 이제 전문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필기 시험에 대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문별로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원자분들께서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아마 예상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사전에 많이들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이나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저희가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역량 면접, 발표 면접, 그 다음에 전략 마케팅 면접.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전문 부분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IT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원자분들의 이제 현재 이제 업무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하는 시간을 많이들 할애를 해갖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역량이랑 역량 면접이랑 이제 발표 면접,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면접 구성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우리은행 면접에 대한 후기들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후기들을 참고하실 때 그거를 맹신하시지 마시고 지원자분들의 이제 본인의 역량을 믿고서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점은 본인에 대해서 이제 꾸며내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면접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본인을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티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본인의 역량을, 본인의 매력이라든지 장점을 어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접을 오셔가지고서 좀 많이들 긴장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많이들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데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소신껏 잘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임원 면접이고요. 이제 보통 입행 지원서 작성을 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많이들 작성을 하시는데 자기소개서 상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기본 질문들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행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표현을 많이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입행 지원서 작성을 이제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 페이지짜리 본인에 대한 제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시나리오,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짜셔가지고서 이제 본인의 그런 역량들을 표현을 해주시면은 2차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정직하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이며 이제 적극성, 인성을 갖추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저희들은 많이 지금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은 꼭 우리은행 내일까지 23일 18시까지가 입행 지원서 마감일이기 때문에 꼭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디지털, IB, 또 자금 인력을 수시 채용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뽑았다고 하셨는데 IB 자금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합격자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지털 인재는 IT 이공계 출신이 대다수일 것 같다는 반응인데 혹시 인문계 출신이나 또 경력직도 많이 합격을 했을까요? 어떤 역량을 또 어필하는 지원자를 선호하시는지